연말이 다가오면서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또 왔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폭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시간에는 연말정산 중에서도 카드 사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과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지 연말정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각 연봉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느 정도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까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본격적으로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는요, 원천세라고 불리는 국세 또는 지방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세금을 국가에서 나중에 개인에게 걷어들일 때는 굉장히 힘들겠죠. 개인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먼저 제한, 나머지만을 제공한 후에 1년이 지난 연말에 이 사람이 낸 세금에 대해서 과연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한번 정산을 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낸 만큼은 더 징수하겠다라는 게 연말 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카드 사용과 관련된 항목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 영수증을 떼는 경우 이 세 가지의 소비 방법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카드 사용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그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지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 급여가 4천만 원인데 나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여러분의 소득의 4분의 1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그 사용한 금액의 15%를 곱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시를 하나하나 보시면 엄청 쉽다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예시 첫 번째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어떤 분의 총 급여가 1년 동안 4천만 원인데 이 중에 2천만 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의 급여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4분의 1 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셔야지만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천만 원을 사용하셨으니까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 4분의 1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인 1,000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1,000만 원만 이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 사용 금액의 15%만이 최종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곱하기 15%를 한 150만 원이 이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50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를 통해서 받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최종 금액에 본인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15%가 적용이 되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150만 원의 15%인 22만 5천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2천만 원을 사용했지만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먼저 일단 깔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과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 중에 어떤 금액이 먼저 기본으로 깔릴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깔리는 금액은 우리가 나중에 소득공제할 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금액이겠죠. 그러니만큼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먼저 깔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사용한 것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1,000만 원이 이 소득의 4분의 1을 충족시키는데 먼저 사용하게 되고요. 남은 체크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거고, 여기에서 체크카드는 30%의 금액이 소득공제의 최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곱하기 30%를 곱한 300만 원이 이분의 최종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300만 원 중에서 이분의 소득세율 15%를 곱한 45만 원이 이분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에 받아가시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똑같이 2천만 원을
원을 사용했지만 신용카드만 2천만 원 사용했을 경우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1천만 원씩 각각 사용했을 경우가 분명히 22만 5천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급여가 4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소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중에서 체크카드는 2천만 원, 신용카드는 1천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이 이 소득의 4분의 1을 채우는데 먼저 사용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체크카드 2천만 원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에 이제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데 2천만 원의 30%니까 총 600만 원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요. 본인의 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경우는 소득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최대 대상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이분이 소비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번째 예시와 똑같이 소득공제의 최종 대상은 300만 원만 해당하게 됩니다. 이 300만 원에서 똑같이 본인의 소득세율 15%를 곱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받아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면 역시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단 체크카드도 같이 사용해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떨 때는 맞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소득에 비해 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요, 총 소득은 4천만 원 똑같은데 신용카드만 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을 사용하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3천만 원의 신용카드 지출 중에서 1천만 원은 일단 4분의 1을 채우는데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15%인 300만 원만 소득공제의 최종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에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만 가지고 3천만 원을 써도 이미 300만 원의 한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 한도와 별개로 별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공연 관람 이 3가지가 별도의 한도를 각각 100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상관없이 사용금액의 무려 40%를 소득공제의 최종 대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50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250만 원의 40%인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별도의 한도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항목 3가지가 각각 100만 원씩 가지고 있고 또 소득공제 적용률이 40%, 3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카드 사용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공연관람 등을 통해서 각각의 별도 한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도 챙겨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작년까지도 적용이 됐고 원래 항상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2020년에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욱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특정 기간에는 소득공제율 자체를 굉장히 높게 쳐준 월이 있습니다. 일단 1, 2월달, 9, 10, 11, 12월 이 6개월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3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소득공제율의 정확히 2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 5개월에 대해서는 지출 방법과 관계없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무려 80%나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소득공제율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이 소득공제 한도 자체가 똑같다면 크게 이득이 아닐 수 있을 텐데요. 역시 소득공제율을 높이면서 정부에서 2020년도에 한해서 각각의 소득 구간별로 30만 원씩 소득공제 한도를 높였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30만 원이 추가됨으로써 적게는 18,000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12만 6천 원 정도까지 본인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한 6개월 정도 2배 또는 80%에 해당하는 막대한 파격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본인의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지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특정 기간에만 제한된 거기 때문에요. 2021년도부터는 다시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30%가 적용이 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 250, 200만 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과 2020년도에 해당하는 특수한 로직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국에 내년에 내가 소득공제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이 카드와 관련돼서는 시뮬레이션 파일을 준비해 드리고 있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에 제가 제작했던 파일인데 2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엑셀 파일 여신 다음에요, 노란 색깔로 된 부분 딱 두 군데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이 원천징수 연말정산 기준 총 소득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칸에는 여러분들이 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지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눠서 딱 두 가지만 입력을 하시면요, 과연 내 소득의 내 소비 지출, 내 소비 패턴 수준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내용이 그 밑에 황금 색깔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을 찾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황금색으로 된 부분이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1년의 총 소비 중에서 얼마 정도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고 월별로 쪼개서 월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얼마씩 사용해야 되는지도 기재해놨고, 또 그렇게 말씀드려도 헷갈리신다는 분을 위해서 옆에 문장으로 풀어서 쓰여질 수 있게끔 또 해놨으니까요, 그 결과값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매달마다 신용카드 얼마, 체크카드 얼마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하신다면은 2020년에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2021년도 소비 생활을 좀 스마트하게 하셔서 2022년도 연초에 있을 연말 정산에서는 13번째 급여를 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고정 댓글이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단 요거는 다운 받으셔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 댓글로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는 본인의 닉네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이 시뮬레이션 파일의 비밀번호를 여러분들께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조금 바뀐 점도 있고 2020년도에 한정에서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점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너무 옛날 영상이어서 최근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서 다시 리뉴얼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행 가시려면 돈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 아시죠? 내년에는 꼭 백신 맞고 올해 또 스마트하게 저금해 놓은 돈 가지고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떠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